일본의 첫 번째 골은 무효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첫 번째 골은 반칙 위치보다 5m나 더 앞으로 가 프리킥을 차서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주심은 이것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 골로 선언하며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AFC컵이 VAR도 없는 이렇게 수준 낮은 대회냐며 분을 표하였습니다. 주심을 맡은 태국의 몽콜차이 패츠3 심판은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이번 결승전을 전세계 상대로 치는 사기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일 저녁 9시 태국 바툼타니 스타디움에서 2023 AFC U-17 대회 역사적인 한일 결승전이 치러졌습니다. 한국은 3대0으로 일본에게 패배하며 아쉽게 준우승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승은 역대 21년 만에 U17에서 이루어지는 한일전이었고 작년 한일전에서도 일본에게 패배에 작정을 하고 이기려고 노력하였지만 심판의 오심이 한국의 길을 막으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일 역대 전적에서는 우리가 11승 9무 6패로 앞서 있지만 최근 경기인 작년 6월 8일 U-16 인터내셔널 드림컵 2021 대회에서 0대3으로 패한 적이 있고 일본 대표팀은 조별리그 포함 결승에 오르기까지 5경기에서 19골 6실점의 막강 공격력을 갖추고 있어 만만한 상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번 패배로 인해 한일전 공식 5경기 연속 3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변성환 감독은 지난 경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좀 많이 아쉽다. 우리가 한일 결승전에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한 걸 다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고 또 우리 선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쏟아내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경기 흐름이 바뀌면서 경기를 가져오지 못해 마음이 많이 아팠다. 이날 결승전은 한마디로 주심이 지배한 경기였습니다. 주심을 맡은 태국의 몽콜차이 패츠3 심판은 여러 차례 황당한 판정으로 한국의 기세를 꺾고 승부의 추를 일본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후반 38분 상대 페널티 지역에서 김명준이 골키퍼의 손에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이 기대됐으나 태국 주심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느린 화면상으로 김명준이 공을 터치한 뒤 일본 골키퍼의 손에 발이 걸리는 장면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력히 항의한 변성환 감독이 옐로카드를 받았고 경기장을 찾은 한국 팬들은 심판에게 격렬한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비디오 판독이 적용되지 않아 한국은 주심의 편파 판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꼴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심판의 자질이 의심되는 상황이 한 경기에서 최소 5번 이상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건 주심 배정이었습니다. 결승전 주심 패츠3 심판은 이번 대회에서 일본전만 3차례 주심을 받습니다. 일본이 치른 6경기의 절반을 패츠3 주심이 진행하였습니다. 한 대회에서 한 심판이 특정 국가의 경기를 이렇게 많이 진행하는 건 매우 특이한 경우이고 이번 대회에 참가한 주심만 12명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AFC의 심판 배정입니다. 이 태국 주심이 진행한 3경기는 아시아의 강팀들인 우즈베키스탄, 호주, 한국전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뒀었습니다. 호주와의 8강전에선 호주 선수에게만 옐로카드를 4번 꺼냈고 한국과의 결승전에선 이 대회 유일한 퇴장을 한국 선수에게 주었습니다. 이 주심의 나라 태국은 8강전에서 한국에 4대1로 완패했습니다. 전반전 그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은 일본 선수들을 압도하며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심판의 단 한 번의 판정이 불러온 스노우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파울 당한 지점에서 무려 5m 앞에서 프리킥을 차게 한 것은 세계를 상대로 축구로 사기를 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AFC는 태국 심판을 3경기 연속 일본전에 배정하며 일본의 우승을 만들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며 BBC 메인 해설은 이번 한일전 심판 편파 판정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그저 거리에서 5m면 공이 도달하는 속도와 거리로 볼 때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을 취한 상태로 프리킥을 차는 것입니다. 많은 해외 매체와 언론은 이 장면을 두고 성인도 되지 않은 어린 선수들에게 공정한 경기를 하도록 교육시키지 않고 저런 나쁜 꼼수나 가르치는 일본 스텝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편파 판정이 통하지 않았다면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선 이미 진 건 진 거고 결과에 승복하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니칸 스포츠는 주심이 눈을 감고 있었는지 태국 심판의 어이없는 판정에 일본의 승리가 빛을 발했다며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심판의 판정 문제는 한국 팬은 물론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OCH에서는 한일전을 보는 이들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일본에 극단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줬음에도 편파적이었다고 인정하였고 오히려 일본의 실력이 평가절하되게 만들고 있다고 심판을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한 팬은 심판 살해당해도 모른다. 나는 이라고 말에 공감을 얻었고 또 다른 팬은 부끄러워. 매수하고 있잖아. 이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VAR이 없어서 다행이다. 여기서 퇴장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태국은 한국을 싫어하나. 달갑지 않은 친절이란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주심의 자질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태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와 두 번째, 아시아 축구는 심판의 전반적인 자질 향상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태국은 시간이 지나면 기록만 남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경기를 본 사람들은 모두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대회 내내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고 자격 미달에 편향된 심판에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심판 판정을 이해할 수 없고 분노를 차오르게 하지만 아직 어린 친구들이고 더 성장할 기회가 있으니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서로 좋은 라이벌 관계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축구로 같이 성장합시다. 이번 심판은 매우 어리숙하고 공정하지 못했지만 이번 일로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되길 아무도 미워하고 싶지 않다. 아무튼 일본 축하해. 한국으로서는 아쉬운 경기 결과였지만 두 팀 모두 대단한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이제 월드컵에 진출하는 모든 아시아 팀들이 힘냈길 바랍니다. 그런 수준 낮은 심판의 마지막 경기에 어떻게 내기를 할 수 있겠는가. 주니어 경기라 해도 그런 심판은 한 경기는 물론이고 아시아 축구도 죽인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축하합니다. 태국 심판이 지정한 프리킥 위치가 왜곡되어 한국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준 엄격한 심판이 왜 PK를 주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적어도 그 반칙은 더 거칠었어요. 그 심판이 없었다면 더 좋은 경기였을 텐데 그것은 모두 경기의 일부입니다. 일본에 축하하고 한국에 미안하다. 이것은 심판이 그것을 망칠 때까지 지켜보기에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두 팀이 경기하는 방식으로 페널티킥이 나올 거라고 정말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심판이 참여했습니다. 모든 심판 결정은 한국 선수들에게 너무 불행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이 경기는 심판에 의해 망가졌다. 일본 선수들은 잘했지만 한국 선수들에게는 너무 불공평했다. AFC가 FIFA만큼 권위가 없는 이유는 무능함 때문이다. 저는 대한민국 축구팬입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실력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일본은 패스축구, 한국은 파워 공격축구. 대한민국이 반드시 서력한다. 반드시 대한민국 축구를 절대 무시하지 마요. 그래도 아시아 축구 정통의 강호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두 팀은 관중들에게 좋았지만 심판이 멋진 경기를 무너뜨렸는데 TA 아일랜드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핸디캡 번호를 가진 두 개의 높은 수준의 팀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